안녕하세요, 자니쌤입니다. 오늘은 암 환자가 하면은 도움이 되는 심호흡과 그 세포호흡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호흡이라는 거는 사람이 이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그런 일련의 과정인데, 그렇다면 세포호흡은 도대체 뭐냐? 궁금하시죠? 궁금하시면 오늘 내용은 암환우분들이 이제 암 치료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심호흡이 좀 중요하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, 필요한 내용이니까 끝까지 경청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먼저 이제 호흡은 산소를 들이마시는 건데, 이 산소가 인체의 생명 유지에 얼마나 중요한지는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죠. 확 와닿게 말씀을 드리면, 사람이 음식을 먹지 않고서도 여러 날을 살 수 있지만, 산소는 단 5분만 차단돼도 뇌세포와 심근세포가 괴사가 시작되고 한 10여 분이 지나면 필연적으로 사망하게 됩니다. 산소가 생명 유지에 얼마나 중요한지 단적으로 볼 수 있는 예죠. 우리가 들이마신 산소는 혈액에 녹아들어서 말초 세포 단위까지 이동을 하게 됩니다. 거기서 무엇을 만나냐면은 우리가 먹은 음식물이 포도당으로 전환돼서 도달한 포도당과 만나게 됩니다. 그래서 에너지 대사 과정에 관여하게 되는데, 이 포도당과 산소가 결합해서 ATP라는 사람의 그 에너지원이 생성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. 이걸 TCA 회로라고 하는데,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ATP가 사람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거죠. 이 ATP가 생성되는 과정은 세포 내 소기관인 미토콘드리아에서 이루어집니다. TCA 회로니 미토콘드리아니 이런 의학적인 얘기, 어려운 얘기 다 집어치우고 알기 쉽게 설명드리면, 포도당이라는 땔감을 산소를 이용해서 태우는 과정, 그 과정에서 에너지가 발생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때 일부 열 에너지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. 그래서 그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인체가 36.5도의 체온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. 반대로 산소가 끊기고 이 과정이 중단돼서 사망하게 되면 빠른 속도로 체온이 식게 되는 그런 원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. 이렇게 간단하게 세포호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, 세포호흡이 암 환자한테 왜 중요한가? 그거가 핵심이겠죠. 이 세포호흡이 잘 돼야지 암세포의 성장이나 확산을 억제할 수가 있습니다. 도움이 되죠. 무슨 얘기인가 싶으시죠? 암세포는 산소 농도가 낮은,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 더 잘 자란다는 얘기 들어보셨죠? 암세포는 산소 공급이 없어도 당분이나 젖산만을 이용해서도 성장이 가능합니다. 반대로 산소 농도가 높은 호기성 환경에서는 성장이 조금 억제되는 수가 있죠. 이 세포호흡은 말초 세포 단위의 세포 그 환경에서 산소 농도를 높여서 암세포 성장을 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. 만일 세포 단위 호흡이 방해를 받으면 그 자체만으로도 산소농도 부족으로 혐기성 환경에 가까워지게 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이 산소농도가 부족하면 아까 말씀드린 ATP라는 에너지 생성 과정에서 젖산이라는 게 발생하는데, 이 젖산 자체가 암세포의 먹이가 됩니다. 그리고 이 젖산이 많이 발생하면, 이 젖산은 말 그대로 산이죠. 젖산. 그래서 산성화된 환경이 되는데, 이렇게 들어보셨다시피 암세포는 알카리 환경보다 산성 환경에서 더 에너지를 뿜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세포호흡 자체가 방해를 받으면 암세포가 잘 자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된다. 이것이 요점이고요. 한 가지 부수적으로 또 말씀드리면,
에너지 생성 과정에서 일부 열이 발생해서 기초 체온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, 이 세포 호흡이 방해를 받으면 당연히 열 발생 빈도가 줄어들면서 체온 면역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죠. 암 환자는 몸을 따뜻하게 해야 되고 체온을 높이는 것이 면역 향상에 도움을 준다,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. 그러므로 암세포의 성장을 최대한 억제하고 방해를 하려면 세포 단위에서 높은 농도의 산소를 유지시키는 게 중요합니다.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 고압산소요법처럼 이제 병원에 가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, 매번 병원에 가야 되는 불편함이나 비용적인 부분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돈 안 들이고 쉽게 하실 수 있는 심호흡법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. 심호흡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, 흉식호흡, 복식호흡 이렇게 나누잖아요, 호흡을. 그 중에서 세포질 내의 그 어떤 산소 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복식호흡이 더 가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복식호흡 중에도 단전호흡, 단전호흡은 복식호흡의 일종이죠. 그래서 물론 심호흡, 흉식호흡도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만, 본인한테 맞는, 나는 이 호흡법이 더 편하다 이런 게 있으시겠지만, 이왕이면 단전호흡 쪽을 추천드립니다. 복식호흡은 아시다시피 검색하면 많이 나오지만 흉곽을 늘리는 게 아니고 배를 올챙이처럼 이렇게 최대한 부풀리면서 다섯을 세면서 들이마시고 한 1, 2초를 참았다가 또 한 5번을 5를 세면서 이렇게 내쉬고, 이 과정을 반복하는 건데, 이렇게 함으로써 내뱉는 숨, 호흡기를 최대한 지연시킬 수 있고, 그 행위 자체가 이 체내의 산소 분압의 그 농도를 높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. 여기서 이제 단전호흡은 들이마신 다음에 1, 2초 쉬는 그 시점에 그 호흡을 아랫배로 더 이렇게 끌어내린다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, 그게 힘드시면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산소 호흡기를 지연시키는 것 자체만으로도 산소 분압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. 보통 심호흡은 혼자 조용히 계실 때 명상 같은 거 음악 틀어놓으면서 하시는 게 제일 뭐 편안하게 하실 수가 있는 방법이고, 그 다음에 주무시기 전에 침대에서 하시면은 뭐 잠도 잘 온다 그러고 하니까 그렇게 하실 수가 있고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심호흡을 일과 중에도 이렇게 틈틈이 하지만, 차 안에서도 혼자 이제 어디 오가면서 차 안에서 하는데, 차 안에서 이렇게 복식호흡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, 저는 노래를 부릅니다. 노래를 하는 그 행위 자체는 호흡을 내쉬는 숨을 길게 참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, 심호흡에서 호흡기를 내뱉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납니다. 뭐 이렇게 비트가 빠르거나 이런 노래보다는 뭐 이렇게 발라드, 서정적인 발라드라든지, 크리스찬이시면은 복음성가라든지 이런 것을 CD나 라디오를 틀어 놓으시고 이제 따라 부르는 거죠. 그 아무도 눈치 볼 게 없잖아요, 차 안에서.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최대한 들이마시고, 이렇게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그 노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날숨이, 호흡기가 이렇게 길게 지연되는 효과가 있거든요. 저는 그렇게 해서도 이제 호흡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. 이렇게 호흡기를 지연시킴으로써 이제 세포 단위의 그 세포 호흡을 최대한 활성화시키고 산소 농도를 높이게 되면, 이제 암 성장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부수적으로는 이 심호흡 같은 걸 하시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돼 가지고 심리적, 신체적 이 안정을 추구하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. 이 부교감 신경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영상을 따로 한번 만들어서 말씀드릴 계획입니다. 이제 심호흡을 하는 이유는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, 주무실 때 수면 습관이 옆으로 주무시거나 엎드려 주무시면은 그런 자세 자체가 숨을 최대 호흡을 들이마실 수 없게 하는 그런 방해 요인이 되기 때문에, 그런 수면 습관은 최대한 빨리 교정하시는 게 좋고, 그 다음에 수면 무호흡증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. 짧게는 뭐 20, 30초, 길게는 1분 가까이 숨을 안 쉬시는 분이 있는데, 그거는 산소를 차단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
무호흡증이 있으신 분들도 수면 습관을 빨리 교정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. 오늘은 세포호흡과 심호흡 중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요.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되고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. 세포호흡을 활성화해서 그 세포 내의 산소 농도를 최대한 높이는 게 암세포의 확산이나 성장을 막는다.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아무쪼록 암환우 분들 건강을 기원하고요. 오늘 내용 조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